정부가 수립될 때 누구가 당을 만드는 것 같으면 기민당이라는 기독민주당이라는 만드는 아데나와가 만듭니다. 그 이후에 15년간 거의 누가 잡은 것 같으면 보수당 기민당이 잡아요. 정권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데나와입니다. 정권을 근데 첫 정권 교체를 이룩 한 게 누구냐 같으면 그 3인당 정권의 총리 빌리 브란트입니다. 근데 기민당 정권 아데나와는 완전히 보수적으로서 어떻게 보수적이냐 같으면 공산주의가 담을 쌓고 그 미국 하에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영국, 프랑스, 미국은 하나고 저쪽 소련은 하나로 또 동독이라는 걸 만들고 이전 서독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라인강 기적도 아데나와가 만들었고 막 아데나와도 가장 존경받는 독일 총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서방 세계에서 미국하고 해가지고 원조도 받고 하여간 그 정법을 다 풀어줘요. 그 아데나와는 미국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이야. 미국 그 독일 국방을 하려고 하는데 국방을 하려고 하면 장군이셔. 장군이 지금 어디 있노? 우리 전부 다 형무소 다 들어앉았는데 그런 말들 끄집어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전부 끄집어내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친일 세력, 우리나라의 이승만이가 우리가 이승만이가 그 참 노덕술 같은 그 친일파를 갖다가 말이야 다 풀어준데도 그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막 기대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승만이는 한 게 없어요. 물론 뭐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가 유엔에서 비록 한국 부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부흥 계획을 세워가 준 것도 안 했어요. 이승만은 오직 정권 유지만을 위해서 정적을 죽이는 데만 뭐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유지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지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아데나와는 일을 한 거예요. 사실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건 이야기하는 거는 사이 말해서 그 아데나와의 치적입니다. 그네 기술자라든가 또 나치에 부역한 장군이라든가 나치에 부역한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미국하고 협력해서 우리 미국에 시킨 대로 할게. 미국에 하는 대로 합격하고 미국에 엎드리면서 또 프랑스와 엎드리면서 영국에 엎드리면서 그걸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시켰던 게 바로 아데나와거든요. 그 아데나와가 경제 발전을 이룩했는데 그러는데 브란트는 아데나와 뒤에 또 총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기간에 했는데 아데나와가 하고 난 후에 그 뒤에 이제 브란트가 들어서는데 브란트도 뭐 오래 하지는 못합니다. 브란트는 이래가는 안 된다. 오스트폴리틱이라고 해서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독하고 또 폴란드하고 러시아하고 헝가리하고 이런 그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이런 동쪽에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하고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교류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번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제의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3인당입니다. 이게 좌파죠. 빌리 브란트입니다. 빌리 브란트가 그 바르샤바에 있는 그 유대인 학살 현장 그 게토 봉기라고 그러죠. 게토 봉기라고 게토 가는 데는 유대인이 사는 특구를 게토라고 합니다. 유대인 사는 특구. 제일 먼저 게토 특구가 생긴 데가 베니스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베니스 가보도 안 했어요. 그 하구입니다. 이게 하치장이에요. 늪이에요. 늪인데 유대인들 쫓아내가 거기에 살아라. 그 쓰레기 버리는데 그 게토 하는 게 쓰레기 버리는 자리예요 원래가. 그래서 거기는 살아라. 밀어내고. 근데 거기에 또 뭐 다리를 놓고 뭐 거기에다 해가 이래 살아요. 근데 이건 그런 말들 나오려고 하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 딱 일할 때 되면 나와가 다리를 놔주면 나와가지고 낮에 장사하고 주로 장사하는 게 뭐 그 괴토하는 장사 채소 장사. 제일 그냥 채소 장사, 생선 장사, 돈놀이. 돈놀이는 이제 뭐 그 사람들이 괴토 그 유대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도 못 사고 집도 못 사고 그래.
농사도 못 짓고 하거든. 농사 못 지니까 그 꽃이나 팔고 채소나 팔고 뭐 생선이나 이렇게 팔고 그리고 또 가락하면 나가야 돼. 그게 만날 돈이나 챙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나 현금만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금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았던 그 베니스 상인에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셰익스피어 문인으로 생각 안 합니다. 개똥으로 생각합니다. 그 셰익스피어를 대문호라 했었지만 그건 영국의 이야기고 그런 곳인데 그 당시 그거 끝나고 나서 유럽 전역에 겟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게 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한 것도 죽이는 걸 보고 가만히 놔뒀잖아. 옆에서. 그 대학살을 한 사람 죽이는 걸 보고 놔뒀다고. 그 유대인들이 죽인 자리에 가서 그 브란트가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 기자들이 막 나와 찍으려고 하는데 땅이 그렇게 마르지를 않았대요. 마르는데 거기에 탁 무릎을 꿇고 헌화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대대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게 그 유대인 학살 현장에서 그 당시만 해도 독일에 대해서 국격을 안 했어. 이스라엘이. 근데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인 거야. 유대인 학살 현장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헌화를 했단 말이야. 응? 이 사건 그래서 뭐 폴란드도 폴란드도 야단이 났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실상 독일 내에서는 그 가서 유대인 앞에 무릎 꿇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반대를 하는 사람이 50% 넘었어요. 잘못했다. 그 가서 우리나라 수상이 무릎 꿇고 그러는 게 잘못했다 하는데 또 찬성한 사람은 뭐 40 몇 프로밖에 그 잘했다 하는 걸 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그게 전체로 봐서는 정말 국제적 여론이 너무 좋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좋았어. 그렇게 동방에서 소련에 대해서 그리고 국경 문제가 오제르강 강하고 강을 중심으로 소련이 그때 전선국으로서 그 국경을 가를 때 폴란드에게 유리하고로 갈라줬던 거예요. 땅을 갖다가 더 많이 줬어. 독일 땅을 많이 지금 갈라주니까 국경을 갖다 아데나우를 인정 못한다. 그건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하고 막 그런데 그거 가서 그 땅은 우리 거 아니다. 국경은 폴란드 너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하자. 하여간 대폭적인 또 양보를 했고 여기가 사죄했고 그리고 동독하고는 텔레비 같이 보자. 응? 또 교역하자, 교류하자. 응? 학생 교류, 지도교육, 교인 교류, 대학 교류 이런 비정치적인 교류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류. 그 당시에 이제 서신교환 이거 방송 시청을 서로 하도록 했지만은 통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통일은요, 솔직하게 탁 깨놓고 얘기하면 남북간 서로 합점은 서로 정권 욕심 없으면 탁 깨놓고 하자. 해보면 그만입니다. 누구 뭐라 하겠어요? 국제법에 아무런 위반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해가지고 하자 하고 국민투표를 붙여가 하자 하면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 통일하는 게 좋겠다 하고 다 양쪽의 합의가 통일하겠다 하고 통일해보면 끝이에요. 미국은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원래 통일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러나 독일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성국가가 4개의 구분하고 딱 나눠가 있는데 4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갈랐고 국제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했는데 앞에 나왔던 이 브란트나 또 헬무트 콜도 상당을 안 한 거예요. 통일은 국제적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되는 과정을 내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조금 뒤에서 보고 하여간 그렇게 점령을 하고 있는데 통일을 생각지도 안 하고 교류부터 하자. 교류. 왔다 갔다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방송 같이 듣고 무역 같이 하고 물건 서로 주고 사고 팔고 하고 그리고 급하면 좀 도와주고 하는 정도만 하자. 꼭 시작을 한 겁니다. 콜 총리가 16년간
이 콜, 그걸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그걸 통일을 이루는 통일을 하는데, 기민당이지만, 브란트는 사회당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한 거 노무현이가 했고, 노무현이가 한 걸 이명박이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그걸. 이어가야 되는 그걸 이어가야 되고, 또, 이명박이 한 걸 외교에 관해서는. 국내 정치는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많이 하락하는 것도 있고, 자본을 갖다 중심으로 하락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이어갔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위안부 문제, 일본하고 협의를 해가 만들어 놨으면 외교 관계나 그거는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시민단체가 떠들면 시민단체 떠드는 데서는 뭐 대응을 하고 해야 되지. 분명히 외교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디비 쪼았잖아요. 쪼아가지고 결국에 양성대를 구속시키고 거기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이래도 되는 것 없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징용 광고에 대해서 배상 편기를 하고 하니까 외교 관계는 대를 쭉 이어가줘야 되는데 이 헬무트 콜 총리는 그리 한 거예요.